패턴의 쉬운 14분의 문제. 8 14분의 8, 7분의 4 4. 그 아래 문제. 5분의 2 5분의 2 정답이에요. 두 문제 다 푸세요. 성현이 양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선생님 찬찬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설명 들으세요. 아래표는 어느 학급의 통학수단을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이었을 때 얘가 조건이에요. 맞나요? 자, 그 학생이 지하철로 통학하는 학생일 때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요. 선생님이 얘를 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P, 뭐를 구한다? A가 B를 구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N으로 구하면 편하겠죠? 식 만듭니다. 시작! MP분의 NA 교집합 B. 얘를 해석해내시면 돼요. MP, B가 뭐였어요? 남학생이라는 거죠. 한 명을 뽑아서 남학생을 뽑을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남학생을 뽑을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다? 14가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뭐냐면 남학생인 동시에 뭐여야 돼? 지하철로 통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표를 보세요. 지하철로 통학하는 남학생 몇 명이래? 8명. 그래서 얘는 7분의 4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얘에 집중하면 돼요. A, B가 뭐였는지 보면서. 자, 그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제 돼요. 답은 5분의 2. 보였죠? 자, 아래표는 두 헬스클럽 AB에 신규 등록한 회원수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조건이죠. 조건 B라고 달아놓을 거고요. 그 사람이 헬스클럽 A의 회원일 확률을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요. PA가 B예요. 자, 얘는 지금 P로 푸는 게 편해? N으로 푸는 게 편해? N으로. 그래서 MP분의 NA 교집합 B라고 쓰고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집중할 거예요. 자, MP 여자 회원인 경우지. 자, 여자 회원 모두 몇 명이야? 20명. 20 쓰시면 되죠. 얘는 뭐야? 여자 회원인데 헬스클럽 A 다녀야 된대요. 헬스클럽 A 다니는 여자 회원 몇 명입니까? 8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2라고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풀기 기초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배워야지 더 복잡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확률끼리는 더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거였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시작!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도 구할 수 있고 두 개였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또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시작! PA 플러스 PB로 풀 수도 있다. 위아래의 차이는 아래는 무슨 사건일 때 A, B가 서로
대반 사건일 때고 실제로는 위에 있는 경우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맞나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하고 갈게요. 자, A도 PA도 확률이 0이 아니고 PB도 확률이 0이 아닐 때요. 우리 PB/A 한번 구하는 확률 공식 만들어 볼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 확률로는 시작! 확률로는 어떻게 만들어? PA분의 PB 교집합 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또 P의 A밥이는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어? 불러볼까? 시작!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으로부터요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얘는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얘만 이항해서 이렇게 앞에 가서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요. 그래 PB 교집합 A라는 거. A 교집합 B라 쓰죠. 어차피 상관없죠. A 교집합 B든 B 교집합 B든 PA 교집합 B는 요 녀석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버리면 PA, PB가 A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요 식에서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만 곱해서 올라가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PA 교집합 B를 구할 건데 얘는 PB, PA 바 B라고 요렇게 구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A하고 B가 서로 종속, A와 B가 서로 독립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독립일 때는요. 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PA, PB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상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P의 A 합집합 B와 관련된 개념이었지.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와 관련이 돼 있다? P의 A 교집합 B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전부 다 P의 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네? 제일 쉬운 경우는 뭐야? PA 교집합 B는 PA, PB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돼. 얘가 제일 쉽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야, B일 때 A가 일어날 확률 구해봐 라고 했는데 B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아닐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를 따지지 않고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는데 이 확률이 모두 같은 값이야. 그러면 B가 A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야? 안 미친다는 소리야? 안 미친다는 소리지.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서로 독립이라고 불러요. 독립일 때는 그냥 PA, PB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속.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안 미친다는 얘기야?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확률이 바뀌거든. 그래서 PA 교집합 B 구해봐 라고 했을 때 핵심 포인트는 학생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이런 녀석을 이제 구해야 돼 라고 나와 있지. 이런 녀석을 구해야 돼 라고 나와 있을 때 이게 뭐야? A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속일 때는요. 조건부 확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확률의 곱셈 정리, 요거 확률의 덧셈 정리식 두 개 있었지. 한번 외워보자. 개념 확률의 덧셈 정리 PA 합집합 B는 시작. 확률의 덧셈 정리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자, 하나 더 있었죠. 확률의 덧셈 정리 시작.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확률의 곱셈 정리인 PA 교집합 B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넘어갈게요. 즉 뭐냐면 이 뒤에 거에서 사실 계산하는 건 뭐야? B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 조건 하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위가 되건 아래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앞에 PA가 오면 얘는 중간에 요거 PA가 오면 원래 PB를 구해야 되는데 그 PB 자리에 뭘? PB바 A를 넣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B의 확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BB 오면 중간에 무조건 모아야 돼? A가 오고 앞뒤로 AA 오면 중간에 무조건 모아야 돼? BB 와야 돼요. 절대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PA 곱하기 PA 바 B 이런 거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는 원래 PA가 곱해주고 하나는 PB가 곱해져야 됐는데 얘가 영향을 받아서 조건이 하나 걸려있을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한번 읽어보고 가자. 시작! PA 교집합 B는 PA, PB 바 A. 시작! PA 교집합 B는 PB, PA 바 B. 세 번째 시작! PA 교집합 B는 PA, PB. 이렇게 곱셈 정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래요. A의 확률은 0.2야. B가 일어날 확률은 0.4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0.5일 때 PA 합집합 B, PA 교집합 B, PB바 A의 값을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조건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항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얘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잖아. 너무 심플해서. 그러면 제일 복잡한 식이 하나 눈에 띌 거예요. 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법칙 쓰면 참 좋겠다? 무슨 법칙? 드모르강 법칙 써줍니다.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0.5다예요. 자, 여집합의 확률은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댔어? 1 마이너스 P A 합집합 B. 이래서 얘를 쏙 뺀 거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P A 합집합 B는 몇이 된다? 0.5의 확률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 구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 그래, 너 0.5야 라고 이렇게 구해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P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지.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요 요렇게 요렇게 세 개가 된 거야. 세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안에 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식을 채웁니다. 만들어봐. 시작. 공식이 뭐였어? P 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런 식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얘가 0.5고 얘가 0.2고 얘가 0.4야. 그리고 얘는 내가 뭔지 모르는 애야. 구하고 싶은 애예요. 몇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0.1. 그래서 얘는 0.1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제 P, B바 A. 예식 어떻게 바뀌어요? 세 번째. P의 B바 A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불러볼까? 시작. PA분의 PA, B 교집합 A. 혹은 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죠. 나 PA 아는데 0.2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PA 교집합 B 아는데 몇입니까? 0.1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0.5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자, 아래 있는 문제가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좀 더 어렵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애들을 구해봐 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우선 뭘 했어요? 여기에서 좀 복잡해 보이는 식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했는데 복잡해 보이는 구조의 식은요 현재 2개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첫 번째 식을 풀어 헤치면 P의 A 바 B라는 식은 PB분의 P의 A 교집합 B다. 그런데 요 값이 0.2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나 PB도 모르고 PA 교집합 B도 모르는 상황이야. 몰라. 2개 다 모르니까. 미지수 하나, 식 하나, 미지수 2개 구할 수 없다. 그냥 여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식 건드려 보겠습니다. P의 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요 값이 0.6이다 라는 요런 식이죠. 자, 그래서 요 식 봤더니 얘는 0.4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는 0.6이다 라는 식이에요. 여기서도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구할 수 없죠. 그런데 따당 하고 봤더니 와, 여기에는 미지수랑 여기에는 미지수랑 같네?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분수가 이렇게 실어가지고요. 요 식으로부터 A 교집합 B를 나는 지금부터 얘를 죽여버리는 거야. 문자 하나를 0.2 PB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접근해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자리에다가 0.2 PB를 대입을 해버릴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봐. PB에서 빼기 0.2 PB 했대. 뭐가 되고 있어? 더하기 0.8 PB는 0.6이다 라는 요런 식이 됐네요. 결국 0.8 PB는 넘기면 0.2가 돼서 PB의 값은 4분의 1이다. 즉 0.25다. 요런 값이 하나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요. 위에 있는 문제보다 어렵다라는 건 위에 있는 문제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풀 수 있다로 풀렸다면 얘는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까지 나와야지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4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PB가 4분의 1이 된 순간 0.2는 몇이야? 5분의 1이지? 그럼 P의 A 교집합 B는 몇 되겠습니까? 20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이 나왔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마지막 요 녀석 구해보겠습니다. P, B바 A의 여집합 구할 거예요. 자, 얘는요 P의 A의 여집합 분의 P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뭐라고 구하면 돼? 1-PA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P의 B 차집합 A구나 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PA가 몇이에요? 0.4지. 그래서 얘는 0.6분의 자, 문제는 내가 B 차집합 A의 확률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B차집합 A를 어떻게 구하지? B차집합 A를 어떻게 구하지? 봤더니 얘는요 B에서 A를 뺀 요 부분이야.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즉 무슨 얘기냐? B차집합 A라는 요 그림은요 나는 얘를 B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쏙 빼버릴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있죠. 혹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A 합집합 B 전체에서 A만 쏙 빼버려도 되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윗식으로 해볼래? 아래식으로 해볼래? 아무 걸로나 해봐도 되는데 가위바위보 해.
그냥 위씩 할게요. 이해했으니까. 자, PB 몇입니까? PB 4분의 1이죠. 0.25 빼기. 그리고 PA 교집합 B 몇입니까? 0.05네요. 0.05 빼버리면 얘는 결국 0.6분의 0.2 나와서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요, 위에 있는 문제, 되게 원초적인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확실히 연립방정식도 요구하고 있고요. 요 식은 이렇게 변형해서 해석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개념이 좀 탄탄해요. 더 난이도가 있는 좋은 문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요.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기억해야 될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야,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 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사건 A는요, B라는 다른 사건과 종속관계에 있네? 종속관계에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림으로 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종속인 관계예요. 그런데 나보고 PA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구해야 돼. B의 영향을 얘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 확률 두 개를 더해야지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종속인 조건들이 얘를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얘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죄송해요.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A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어떤 상황에서?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다 더해줘야지만 A라는 확률 하나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PA를 야 B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PA만 구하면 돼. 이렇게 못 가고 있지. 서로 종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이므로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누구야? A를 구하는 데 있지.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고자 했던 A라는 A와 B라고 A라는 확률을요. 조건부로 가자. 아까 선생님이 그 앞에서 보여줬던 식 중에 이런 식이 있었죠? A가 일어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식이 이렇게 했을 때 메인은 누구랬어?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A를 구할 건데 이 앞식은요. 중요하지 않은 B가 앞뒤로 꼬여 있는 거예요. B 써주고 어머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확률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 드립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얘를 구할 때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구하는 건 A 확률인데 A는 이렇게 중간에 낑겨 있구나. 이쪽으로는 BB, 이쪽으로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둘러싸여져서 내가 구해야 되는 핵심 개념은 낑겨 있는 거다. 라고 이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막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PA는 쫙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거 입으로만 외우면 안 되고 구조를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목표는 A였는데 BB,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둘러싸인 걸로 이렇게
더한 거구나 라고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외웁니다. 3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 완벽히 암기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서 그래. 시작!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PA는 PB, PA가 B 플러스 PB의 여집합, PA가 B의 여집합. 한 번 더.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PA는 PB, PA가 B 플러스 PB의 여집합, 다 B의 여집합. 마지막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PA는 PB, PA가 B 플러스 PB의 여집합, PA가 B의 여집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로 이제 푸는 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얘보다 더 어려운 개념도 사실 뒤에 나와. 근데 우선은 요 녀석 연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라 한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두 개가 보여. 비가 온다 안 온다? 경기에서 이긴다 진다. 맞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해야 되는 핵심은 뭐야?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요,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경우를 A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라고 나와 있지. 자, 요 조건 하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조건부 확률 B라고 요렇게 놓도록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구하는 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인데 비가 내릴 확률이 0.2란 얘기는 비가 안 내릴 확률이 0.8이라는 얘기지. 비가 내려서 이길 수도 있고 안 내려서 이길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이길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이기는 경우 이길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이길 확률은 비가 왔는데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안 왔는데 이길 수도 있지. 그거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 비가 왔는데 이렇게 비가 내릴 확률이 했으니까 비가 왔는데 내가 이 비가 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기거나 맞나요? 혹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맞나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기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라고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PB가 뭐였어?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지. 몇 되겠습니까? 0.2예요. 자, 이제 요 녀석을 구할 거예요.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을 구할 거예요. 문제 읽어보세요.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 몇입니까? 0.7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은 0.7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비가 내릴 때 이 조건하에 이길 확률. 이게 뭐야? 조건부 확률.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이지. 비의 여집합이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0.8 나오겠죠. 0.8. 비가 내릴 확률이 0.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비의 여집합은 0.8이 될 거예요. 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몇이다? 0.5다 라고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54의 53%의 확률로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경우가 엮여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이기네,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기네 이런 표현이 보이면 얘는 무조건 뭘 이용하는 거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되겠죠? 자, 요 녀석과 아주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